안녕하세요. 오늘은 찍는 곳이 또 달라졌는데 지금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중국에 왔다는 거에 이 농부 이 물을 먹음으로써 중국이라는 게 인증이 됐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중국에 왜 왔냐면 출장으로 왔는데, 사실 출장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다시 자고 일하고 일잠 반복하다 보니까 솔직히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뉴스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큼지막한 뉴스거리를 보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느낀 바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장 와서 느낀 점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출장은 진짜 좀 많이 다녔는데, 18년도부터 제가 첫 입사를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가 18년도였는데, 그때 18년도부터 쭉 중국 출장을 나오다가 코로나 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21년도부터는 안 가고 23년도에 한 번 오고, 22년도인가 23년도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오고, 그래서 직전에 중국 온 것도 한 3년 전이어가지고 좀 오랜만에 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와서 느낀 점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환율이 정말 개박살이 났구나. 제가 18년도에 중국 출장을 많이 다닐 때 환율이 160원에서 17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160원에 환전을 했었고, 근데 지금 환율이 220원 가까이 하거든요. 지금 살짝 오늘 보니까 내려앉아서 216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환율이 한 거의 40% 가까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슨 원화를 위안화로 바꿔서 중국에 놀러 오거나 했을 때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 경비도 확 올라갔을 테고, 예전에 보면은 두세 명이서 모여서 허거집 가서 먹으면, 예를 들어서 한 30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160원으로 치면 한 48,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3명이서 허거 먹어서 똑같이 300원이 나왔다 그 치면은 220원을 곱하면 66,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한 거의 2만원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물가가. 그리고 예전보다 허거 값도 좀 올랐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의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을 하면은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의 감가를 쳐맞은 이 환율로 중국 여행을 하거나 중국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 요거를 느껴서 예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3,000원, 4,000원 하면은 놀러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면서 풍요롭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4,000원 가지고는 중국 물가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달을 좀 어디 놀러 가고 좋은 데 가서 먹고 하면은 돈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또 이거를 4,000원이라고 쳤을 때 한국 돈으로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환전을 했었을 때는 160원 때는 그때가 한 7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으니까 이미 거기서 이제 30몇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40만 원 가까이가. 그래서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나락을 했구나. 달러도 마찬가지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베트남이나 태국 돈에서도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돈 푸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한 나라의 통화로 뭔가 내 자산을 가지고 있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 세상에 와버렸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이 트럼프 미국과 이란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플레 자극 요소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휴전했다가 다시 전쟁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저도 자세히 뉴스를 읽고 파악은 하진 못했지만 이게 결국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는 물동량 자체가 완전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각 나라별로 남아있는 재고로 이제 어느 정도 돌려막기가 가능하지만 이게 떨어지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이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면 또 전쟁 추경이다 해가지고
가치키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전쟁 추경해가지고 이제 돈도 풀고 이런 게 또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면은 하반기에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뭐 물가가 상승해서 뭐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도 비싸지고 먹는 것도 비싸지고 소비 물가 비싸지고 단순히 이런 로직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이 기름값이 모든 산업에 다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조업에도 연동이 돼 있고 하다못해 개인이 어딜 가고 움직이려면은 차를 타야 되는데 차도 기름이고 제조업도 기름이고 근데 뭘 만들려고 해도 다 기름 오일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럼 이러다 보니까 뭐냐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인건비도 상승하는 거예요. 인건비 상승하면 뭐냐 사람들이 구매력이 좀 낮아지게 되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 임금이 지금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 구조잖아요. 특성 산업을 제외하면은. 그럼 또 자재값이 올라가. 뭐냐 아파트 신규 착공이 더 안 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이 호르무즈 해협 하나 봉쇄해가지고 기름값 올랐네. 기름값 오른 거 맞지. 근데 기름값 올랐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냥 궁극적으로는 이게 집값이랑 연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집값 상승의 어떤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게 집값을 떨어지게 하는 요소는 또 아니잖아요. 그것도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새 엄청 잘 나가잖아요. 저도 뭐 엔비디아 가지고 있고 와이프도 브로드컴 가지고 있고 뭐 코어 위브도 가지고 있고 막 반도체 주들 AI 주들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고의 기업이죠. 근데 뉴스 나온 게 하이닉스 직원의 성과급이 뭐 7억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워낙 이 반도체 디램 이게 품귀 현상이 엄청 심하니까 저도 컴퓨터를 작년에 맞췄는데 작년에 맞출 때랑 지금 똑같은 걸 맞추려면은 가격이 배가 됐어요. 그래픽 카드도 가격 올라가고 램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때 사기를 엄청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메모리가 지금 엄청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국 기업에서도 뭐 샌디스크나 뭐 이런 데가 주가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성과급이 7억을 준다 하이닉스. 만약에 하이닉스 부부가 하이닉스를 다닌다, 삼성전자를 다닌다 하면은 한쪽에서 7억 받고 양쪽 14억이잖아요. 그 세금 떼고 뭐 다 떼고 뭐 살 거 다 사고 뭐 남는 돈이 한 10억이라 쳐. 그럼 10억으로 뭐 하냐? 부동산 쇼핑하죠? 네, 부동산 쇼핑할 거예요. 10억이면은 둘이 하이닉스면 연봉도 높으니까 대출 한 4억, 5억 껴가지고 바로 15억대 아파트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잘 나가는 산업에 있으면 이런 기회가 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성과급을 많이 주고 뭐 하고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주식에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7억 뭐 이 돈을. 그럼 이거 어디로 가냐.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들이 부동산 뭐 매수 사냥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또 시장에 또 매물은 없어질 테고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 물건 빨리 팔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건들이 이 사람들이 또 가져가게 되면은 그만큼 또 없는 거예요 물건이. 그리고 이미 전월세 시장은 망가졌고 매물마저 사라진다. 신규 착공 안 돼. 호르무즈 해협. 그러면은 집값 개떡상 요 시그널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성과급 7억 5억씩 받네 부럽네 저거 뭐 세금 많이 뜯어야 되네 뭐 이런 1차원적인 것 말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모든 게 집값 떡상의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지금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있었는데 이직을 하면서 다른 이제 직군으로 이직을 했는데 사실 요즘 반도체 빼고는 모든 산업군이 좋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시대의 온도 따라야 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을 때 시간의 흐름이 그거를 순풍으로 만들어서 바람을 확 불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도 좀 많이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것 이도저도 안 되니까 좀 해외 나와가지고 외노자 생활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외노자 생활하면서 현타도 좀 많이 오고 좀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돈은 벌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게 모든 직장인들의 애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지금 너무 제가 좀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계속 하고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뭐 기억은 안 나고 좀 이런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